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주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닛산의 2세대 전기차 신형 리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프 촬영 날이 토요타 신형 RAV4 미디어 컨퍼런스 날짜가 겹쳐가지고요, 지금 여기가 바로 토요타 용산 전시장이거든요. 빨리 자리를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씨, 카메라 챙겨 빨리 와요. 빨리. 신형 리프 시승에는 반가운 얼굴이죠. 학생현재TV 정세미 기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 그 행사장에서 네. 계시길래 빨리 모셔왔어요. 노팡당했어요. 네, 이렇게 빨리 모셔왔는데, 기자님 그 신형 네. 리프, 아니 닛산 리프 자체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닛산 자체가 좀 원래 전기차에 많은 공을 들여왔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연구를 시작한 게 벌써 한 70년 정도 됐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1세대 리프, 네. 2010년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세대가 나왔는데, 이렇게 완전 변경된 전기차가 사실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차에는 이제 완전 변경이 되면서 약점이 보완이 되고 또 강점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게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이 팔렸다고 하죠? 네, 맞아요. 올해 3월 네. 기준으로 지금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40만 대 정도 네. 됐다고 해요. 이거 말고도 뭐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라는 네, 타이틀도 그렇죠. 가지고 있고, 좀 여러모로 전기차에서는 역사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소식을 들은 게, 세계 전기차 협의회에서 그 총회에서 공록배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되게 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뭐 최초, 최다 이렇게 수식어가 많은데, 하지만 그 소비자들 입장으로 접근을 하면은 네. 그런 수식어들보다는 차량이 전달해주는 주행 성능이나 네. 또 편의 장비라든지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전이 많이 있었죠. 그쵸. 이번에 완전 변경이 되면서 새로운 이 파워트레인 탑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출력이나 뭐 토크도 강화가 되고, 그 주행 거리도 좀 길어졌죠. 네, 주행 거리가 전 세대 대비 좀 확연히 많이 늘어나서 네. 총 주행 가는 거리가 231km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그 전 세대 대비 이제 같은 브랜드 내에서 비교를 하면은 네. 많이 늘어난 거긴 하지만,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맞아요. 볼트나 아이오닉이랑 비교하면은 그리고 요즘은 또 워낙 테슬라나 이런 데에서 네. 400, 500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적인 거리는 아니죠. 네. 보통 우리나라 1일 평균 자동차 이동 거리가 40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뭐 단순 계산으로 주 5일 동안은 그쵸. 이제 닛산 리프를 타고 다니다가 주말에 충전을 해도 되는 총 주행 가는 거리긴 한데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차의 특성이 도심형 전기차다 보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아래 그 배터리를 늘려가지고 전비라고 하죠. 네네네. 전기차는 전비를 낮추는 것보단 오히려 이런 선택이 나쁘지 그쵸. 않았다는 생각도 가격도 드는데요. 올라가고요. 네. 하지만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죠. 네. 그리고 가끔 장거리를 가게 되면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닛산에서도 주행 거리가 더 긴 E 플러스 모델이 있어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생각을 하는 게, 니로 EV나 네.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주행 가는 거리에 선택권을 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출시 시기를 늦춰서라도 같이 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선택의 폭이 더 넓긴 하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경쟁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국내 전기차 시장의 현황과 네. 또 최근 근황들은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폭풍 성장 네. 중인데, 사실 한 2011년 정도만 해도 등록 대수가 30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17년대 처음으로 10,000대를 돌파했고, 네. 그리고 작년에는 3만 대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런 성장을 이끄는 게 뭐 코나와 니로 이런 1세대 전기차 있잖아요. 아이오닉 네. 볼트 정도가 되겠죠.
있었죠. 근데 문제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조금이 줄고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1,4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 9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줄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닛산을 포함해서 이 수입 전기차들이 네. 공세가 아주 세지고 있다는 거. 그쵸. 경쟁이 네. 치열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게 중국인데요. 네. 그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을 보면은 상위 10개 중에 5곳이 중국이었어요. 전기차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중국이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브랜드들이 아닌데, 네. 그 전기차 굵기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 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먹고 성장한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보조금 정책이 내년이면 끝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중국 브랜드들이 다른 시장을 찾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찾다가 지금 네.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두드러졌던 게 서울모터쇼랑 EV 트렌드 코리아였는데, 맞아요. 거기도 보셨을 있죠. 거예요. 네. 베이징 자동차도 들어오고 네.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보조금 정책이 수입 전기차까지 다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네. 국내 브랜드들은 좀 이런 차별적으로 좀 네.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성장이 먼저냐, 산업 네. 보호가 먼저냐, 지금 이 문제에 봉착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네. 이런 시장 분석이 되게 약한데 세미 기자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 되셨나요? 아, 네.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이게 뭐 전기차라지만 네. 어쨌든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닛산 시아 리프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안팎의 디자인? 사실 1세대는 좀 이질감이 있었어요. 너무 전기차다 이게 네. 보여서 약간 차라기보다는 좀 뭔가 너무 미래지향적인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예술적이면은 네.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많이 현실에 순응을 한 것 같아요, 닛산이. 네. 전기차라는 게 전 잘 안 느껴지던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이게 딱 보면은 예전에는 너무 나 전기차라는 게 너무 주장 맞아요. 강했는데, 앞에 V모션 그릴 안에 블루 액센트라든지 네네. 그리고 제로 이미션 그 레터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전기차라고 튄다 이런 느낌 안 들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패밀리 룩을 많이 따라가면서 조금 보편적인 디자인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닛산 리프뿐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도 약간 이런 트렌드를 많이 맞아요.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이제 전기차와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의 그 경계를 많이 좀 허무는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안에서 들어와 보면은 이게 글라이딩 컨셉이라고 해요. 네. 이제 조금 넓어 보이죠, 그래도? 네네네. 사실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네. 실내 공간을 좀 넓어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많은데요. 네. 이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나 스티어링 휠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소재 같은 부분도 생각보다는 고급스러워요. 조금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약간 너무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을 딱 강조했는데, 이런 네. 공조장치도 이 엉뜨 장치 되게 네. 저희 큰아빠 차에 네. 있던 엉뜨 장치가 여기 있네요. 네. 놀라울 정도로. 근데 이 기어레버가 너무 신기한데요? 기어레버가 안 불편하세요? 1세대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네.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간성을 절약한다는 이점이 있고요. 약간 되게 앙증맞은 조작감을 보여주긴 해요. 손이 네. 다 잡기가 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약간 손 큰 사람은 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세미 기자님 잡기에는 좋아요. 딱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저희가 앞열에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있고, 네. 김 PD님도 뒤에 계시고, 총 3명이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데, 좀 힘에 붙일 것 같아요, 차량이. 어떠세요? 사실 이게 차량 크기가 네. 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해서 좀 힘이 붙이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좀 사람이 많이 타고 에어컨도 키면 전비는 나빠지겠지만 이 차의 지금 최고 출력이 환산하면은 150마력, 그쵸. 그리고 최대 토크는 32.6이거든요. 또 전기차 특유의 이제 토크감도 좋아서 생각보다 이렇게 재밌게 운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체 서스펜션 세팅도 굉장히 탄탄하게 좀 잘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승차감도 꽤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방향성도 예전보다 더 조금 날카로워진, 이게 V모션 그릴하고 패밀리 룩을 차용하면서 네. 좀 최근에 닛산이
조금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을 좀 주잖아요. 그런 그쵸. 디자인에 맞는 주행 성능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네.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라고 아, 재밌는 네.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볼트 EV에서도 좀 비슷한 기능을 체험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 바꾸면은 브레이크 조작 없이도 가속 페달만으로 이렇게 가속은 물론 정지까지 지금 발을 떼니까 이렇게 감속, 예. 단순히 이게 이제 크롤링 하는 것이 네네. 아니고 아예 제동까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가 고속 구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네.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는 적응이 되면 꽤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이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게 사실 이 차량은 오토홀드 기능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로 하면은 발을 네. 떼면 아예 멈추니까 그러니까 약간 오토홀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좋았던 게 이제 어제 잠깐 타봤을 때 언덕길 이제 올라갈 때도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에서 발을 뗐을 때도 이렇게 버텨주더라고요. 내려가지 않고 생각보다 좀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따 한번 네. 체험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리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전구 쪽이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네. 데서도 보기 편하게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왼쪽이 급속, 오른쪽이 완성입니다.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충전 과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전기차 충전은 어떻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포트에다가 방향에 맞게 꽂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버튼이 올라오고요. 네. 이렇게 불도 들어오죠. 들어가도 잘 이렇게 체결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충전 시작을 누르시면 네, 커넥팅 되고 있죠, 지금. 간단하네요. 네, 그리고 계기판에서도 이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충전도 딱 시작했다고 나오죠. 네. 네, 이제 충전도 하고 있으니 저희도 간단하게 뭐라도 먹고 오자. 네. 네, 이제 리프도 좀 충전하고 저희도 배를 충전한 다음에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네. 세미 기자님, 그 신형 리프 네. 잠깐 타보니까 어때요? 제가 좀 타기 전에 이 차를 네. 얕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타기 전에는 이 차가 이렇게 힘이 좋을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제가 예전에 니로를 한번, 이쪽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니로를 한번 타봤더라고요. 네. 근데 니로보다 훨씬 더 이 가속감도 좋고, 차가 가지고 있는 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타보니까 이 네. 전고도 높네요. 네, 생각보다 이게 해치백 모델인데도 네. 약간 SUV 느낌 나는 것처럼 맞아요. 되게 높죠. 전방 확보도 잘 되고 이 좌우 시야 확보도 시원하게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좀 시트 포지션을 좀 더 낮췄으면 약간 이게 좀 스포티한 희한해요.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그쵸? 의자는 높고 네. 또 이 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페달 드라이빙이 저는 되게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이거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네. 됐나요? 됐다. 네. 어휴. 이제 이 페달이라고 이제 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가속 페달만으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네. 이제 조금 속도를 했다가 다시 늦추고 하는 거를 가속 페달만으로 한번 조작해 보시죠. 떼볼게요. 네, 천천히 한번 느껴보시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네. 확실히 전비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뒤에서 누가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승차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게 저는 또 약간 다른 생각인 게 네. 운전 연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정말 섬세한 가속 컨트롤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확 되면은 그러네. 진짜 말씀하실 것처럼 꿀렁거리는 느낌이 네, 들면서 확 잡아당기는 울컥울컥하는. 느낌이고 네. 가속 페달 밟는 그 감을 되게 단계별로 나눠서 밟으시면은 이게 일반 내연기관차 몰 때도 엑셀 컨트롤 자체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작이 이렇게 브레이크 밟았다 엑셀 밟았다 안 그래도 돼가지고 네. 의외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신형 리프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 기능도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2열에도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있고 트렁크 공간도 있고 네. 당연히 뭐 폴딩도 되고요. 네네. 이런 좀 편의 장비적인 구성은 잘 챙긴 거는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전 보조 장치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운전을 해보니까 네. 이 차간 간격 조정이나 아까 유사시에 자동 제어도 잘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차선을 이탈할 때 보조 기능이라던가 이런 네. 게 없어서 네. 원래 그런 거는 대부분 있지 않나요? 요즘 차들은? 원래 글로벌적으로 이제 프로파일러 기능이 네. 일산에도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미도입됐어요. 네네. 이런 부분이 각 나라마다 표지판이나 도로 등의 조금 사정이 다르잖아요. 동시에 짠하고 적용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하지만 경쟁 모델들을 고려한다면 좀 그런 그렇죠. 부분도 빠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닛산의 2세대 전기차 신형 리프를 정세윤 기자님과 만나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확실히 전기차 관련 소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전기차 경쟁 속에서 신형 리프가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의 위상을 국내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 PD 정원준이었고요. 옆에는 팍스경제TV 정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터 PD 채널과 팍스경제TV 채널 구독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꽤 재밌게 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정세윤 기자님이랑 이제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뒤에 저희 김영준 PD 타고 있어가지고 2열 느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PD 뒤에 2열 느낌은 어때요? 마이크. 네. 우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열 승차를 하면 멀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좀 민감해요. 근데 이 리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승하는 내내 운전자 상관없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런 서스펜션 세팅을 좀 되게 잘 잡아준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성 자체도 헤드룸이나 이제 앞에 지금 B필러 거의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도 주먹 하나 정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공간을 뽑아냈다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센터 터널이 좀 크죠?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차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